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일단 로마 공화정까지 했었죠. 민을 보호하는 관리, 호민관을 만들고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 그리고 12표법, 다 교과서로 볼게요. 이게 다 평민들을 위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14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전쟁을 써주세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많은 세력가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 보면은 얘밖에 안 쓰는데 잘못됐어요. 여기 노예입니다. 노예. 전쟁 중 세력가들이 많은 노예를 차지하고 대농장, 큰 땅을 경영을 해서 반대로 스스로 농사짓는 자영농은 몰락을 해버립니다. 자영농이 몰락한다는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민관이에요. 호민관. 이 사람들의 직책은 바로 호민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을 위해서, 평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망해요.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힘이 있는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했다가 이 군인 정치가들을 다 누르고 등장한 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시저 들어봤죠?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실제로는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제정이랍니다. 황제 정치에서 제정이라고 하는데, 로마는 끝까지 뭘 고집을 하죠? 그죠? 공화정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황제의 노릇을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제정의 시작, 황제의 정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원로원에서 15번 어떤 호칭을 받습니다. 아까 황제는 말 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나 사실은 다름없지만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는 고기 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교과서로 보겠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20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요. 어떻게 망하냐? 군대의 반란, 잦은 황제가 교황이 교체되고, 교황 이거 틀렸다.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잦은 황제. 잦은 황제가 교체가 되고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고 게르만족, 이제 곧 나옵니다. 이민족인 게르만족이 침략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중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부흥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4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비잔티움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옮길 도읍을 옮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6번 써보세요. 이 사람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잘 살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결국에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로마를 쪼개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로마를 쪼개게 돼요. 그런데 18번 보시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쪽 지역 먼저 망합니다. 5세기인 476년에 서쪽이 먼저 망해요. 그러면 동쪽은 어떻게 됐냐? 동로마의 경우에는 계속 이어져서 15세기까지 1453년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1000년이 거의 더 가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로마 문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그리스의 경우에는 누구 중심이라 했죠? 인간 중심. 이게 포인트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로마의 경우에는 실용. 실제로 쓸만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 걸 많이 따라해요. 근데 전체적인 미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쓸만한 거, 실용적인 거에 있어서는 로마가 최고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오리엔트 문화, 아까 동쪽이라 했죠? 그리스 문화까지 포함한 모든 문화를 종합해서 좋은 걸 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토목, 법률 등 19번에 써볼까요? 그죠? 쓸만한 거, 실용적인 분야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다음 철학. 실천적인 철학에 관심이 많다. 아까 알겠죠? 스토아 철학이 발전을 하고 역사서도 유명한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갈리아 전쟁기,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데 카이사르가 썼어요.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땅도 옛날에는 로마의 땅이었다는 거죠. 게르마니아 타키투스, 또 게르마니아의 경우에는 독일 방향이에요. 자, 콜로세움 너무나 유명하죠? 다 아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도라는 거는 물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법률 중에 별표. 처음에는 로마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시민법,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만민법, 그리고 자연 그대로 자연법. 이 순서 방향 별표해 주세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민, 만민, 자연법.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크게 집대성이 되는데, 이건 누구냐면 비잔티움 제국은 다른 게 아니고 동로마를 뜻합니다. 동로마 제국. 동로마는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도 더 지속이 됐다 했죠. 그래서 이 동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예요. 유스티니아누스가 법전을 따로 재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땅이 넓어서 법이 너무 많고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이 뒤죽박죽한 땅을, 아니 법을 이제 잘 체계화해서 정리한 게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황제거든요. 그리고 땅도 많이 넓히고 굉장히 한 일이 많습니다. 자, 로마 문화까지. 그럼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218쪽 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발전입니다. 같이 한번 쭉 보세요. 일단은 여기 바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고 여기가 아까 공부했던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는 페르시아 땅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뭐예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래서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문화를 처음에 무슨 문명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에게 문명이랍니다. 에게 문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섬이 있죠. 섬. 크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 문명. 그리고 여기 보면 미케네라는 지역이 있죠. 동그라미. 여기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미케네 문명.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에게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대요. 자,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세요. 크레타는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미케네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도리아인한테 망했대요. 도리아인이 이 땅을 차지해서 결국에는 망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지도에 스파르타 보이시죠, 여러분? 스파르타가 사실은 땅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만든 폴리스죠. 그들의 일파였던 게 바로 도리아입니다. 도리아인. 도리아인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게 이 동네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폴리스 공부했죠? 폴리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폴리스가 나온 이유는 뭐다? 생긴 것 때문이다. 산악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국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치만 우리는 한 나라야. 동족의식이 매우 강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 헬레네스. 헬렌의 후손.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올림피아 제전. 자, 아테네 정치하면은 무슨 정치? 그죠? 민주정치인데 특징은 직접이라는 거죠. 간접이 아니고 직접. 자, 아테네의 특징. 해상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민들이 돈을 벌게 되면서 돈이 많아지고 전쟁 났을 때 나름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참정권입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겼다 했죠? 어떤 폴리스를 중심으로? 그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자, 폴리스 구조 바로 여기 있네요. 제일 높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바로 폴리스 중심인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가장 높고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뭔 일 나면은 피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신전, 우리가 잘 아는 뭐? 그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쓰세요. 파르테논 신전, 그 문화할 때 또 나왔죠? 자,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아고라라는 지역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도편 추방제 나왔었죠? 이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써서 독재할 것 같다.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밑줄 한번 봐볼래요?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후 아테네에서는 가난한 시민도 참정권을 다 갖게 되는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했죠? 자, 여기서 별표. 성인 남자 시민이 가능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성인이고 남자고 시민일 경우에만. 그러면 누구는 안 되냐? 여자나 노예나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다 했죠? 자, 그리고 공직자, 정치의 그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뭐도 준다 했지? 돈, 수당을 줍니다. 추첨제, 임기제, 수당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다고 했죠. 아테네하고 다르게 뭘 중심으로? 그렇죠. 농업으로 돈을 벌었다. 특이하게 국왕이 몇 명? 2명. 그리고 자국의 시민보다 더 많은 피정복민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제도의 바탕을 두고 엄격하고 폐쇄적이다. 군사훈련 엄청 많이 받습니다. 자, 폴리스 쇠퇴 갈게요. 페르시아 전쟁 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동맹을 맺어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아테네가 겁을 주는 거죠. 다른 폴리스들한테. 페르시아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싸울 거야? 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배도 만들고 돈도 모아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테네가 자기 중심으로 만든 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무슨 동맹? 그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결국에는 이 동맹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다. 그게 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누가 이겼죠? 그죠?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때 이 그리스를 결국에 꿀꺽한 게 마케도니아다. 자, 가도 되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 사람 페리클레스, 민주정치의 꽃을 피운 그 시기에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별표해주세요. 사람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페리클레스. 넘어갈게요. 자, 계속 나오죠. 그리스의 문화는 뭐 중심? 간단합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 합리적인 문화. 별표. 호메로스. 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도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엔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자연현상이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리스의 특징이죠. 사람, 인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탐구하는 소피스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피스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계속 바뀌어요, 말이. 그래서 진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반대하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가 플라톤, 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보셔야 되고, 헤로도토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헤로도토스 보셔야 돼요.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생겼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나왔습니다. 그리스를 꿀꺽했던 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동쪽 방향으로 멀리 떠나게 되죠. 원정을 떠나게 된다. 자, 이 사람은 먼저 이집트도 정리하고 페르시아,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어떤 페르시아였죠?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꿀꺽하고 계속 가서 인도까지 찍고 간다고 했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잘 나가는 힘센 장군들이 나눠갔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나서 이 국가들은 결국엔 나중에 다 로마의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시라 했죠.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떠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집트가 로마의 정복을 당할 때까지 이 300년을 무슨 시기를 한다고? 그죠? 헬레니즘 시기를 한다. 별표 해주세요. 자, 이 지도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놓은 제국인데 보면 이렇게 표시들이 하나씩 있죠? 이 점점점, 점점점. 아, 이거는 그 전투 이름이에요. 유명한 전투. 보시면 이 점점점 되어 있는 이 곳들이 다 뭐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중요해요. 별표. 여기 보시면 이수스 전투, 뭐 가우가멜라 전투 이런 전투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도망가거나 뭐 지거나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중요하다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이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동방 문화도 같이 짬뽕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당연히 묻어나요. 그리스 문화의 바탕을 두면서도 좁은 국가를 이제 벗어나요.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이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의 학파 꼭 보셔야 된다 했죠? 하나는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쭉 보시고, 여러분 이 밀로의 비너스상 진짜 유명해요. 잘 이거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상이에요. 이것도 니케상이라 그러죠? 니케.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라오콘상도 진짜 중요해요. 라오콘상은 죽어가는 모습, 자세히 보시면 확대 좀 해볼까요? 죽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죽어가는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여기 역사탐구 별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원정 중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했대요.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죠? 알렉산드리아. 자기 부하하고 페르시아인의 결혼도 장려했습니다. 자,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을 뭐라 불렀죠? 그죠? 헬레네스. 그리고
쭉 보시면 헬레니즘 시대 예술은 그리스하고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어요. 화려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생생하다. 중요합니다. 별표 해보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입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역시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성장했다가 로마의 가장 포인트는 공화정이라는 걸 알죠? 공화정. 공화정을 형성하는 세 개의 축, 세 개의 꼭지점은 바로 집정관, 그리고 원로원, 그리고 민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 초기에는 귀족들이 다 장악했는데 갈수록 평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관직이 바로 호민관이다. 평민회, 그리고 12표법. 이게 중요해요. 별표 12표법. 12표법의 경우에는 법을 글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할 대로 막 법을 갖다 붙이고 막 해석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게 법을 딱 꽝꽝꽝 적어 놓는 거예요. 귀족들이 제멋대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요합니다. 평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로마 공화정의 변질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카르타고와 싸웠대요. 카르타고는 어딨냐?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동네 여기가 카르타고거든요.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은 노예도 차지하고 대농장도 경영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해버렸다 했죠. 이때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자영농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후에 군인 정치가 등장해서 혼란스러운데 카이사르가 이걸 다 누르고 등장한다 했죠.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연설문도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 그라쿠스 형제는 왜 개혁한다 했죠? 누구를 키우려고? 그렇죠. 자영농. 자영농이라는 건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이후에 권력을 장악을 했죠. 사실상 공화정은 끝났는데 공화정이 끝났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안 해요. 황제란 말은 하지 않지만 칭호를 하나 받죠. 그게 바로 뭐다? 아우구스투스고 그 뜻은 바로 뭐다? 존엄한 자란 뜻입니다. 사실상 제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때를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도가 돼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결국에는 등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여기 비잔티움, 지도 보이시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원래는 여기 로마였는데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분열이 되죠. 경계를 삼아서 나눠요. 나누고 서쪽 지역은 먼저 망합니다. 언제? 476년에 누구한테? 게르만족한테. 그럼 반대로 여기 동쪽 지역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15세기까지 1000년이 더 갑니다. 기억하시고 아우구스투스 별표해주세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넘어가 볼게요. 사실상의 로마 일대 황제라고 봅니다. 자, 실용적이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 실용적으로 쓸만한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로마예요. 쭉 읽어보시고 법전 중요합니다. 별표. 로마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법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로마 시민에게 적용됐던 시민법,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만민법, 이후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모든 현실의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연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했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여기 다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크리스트교 공부를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다?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쭉 보시면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 곳곳에 퍼지게 되고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제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트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이제 얘네들 그만 괴롭힙시다, 인정해 줍시다 하고 승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로 한 거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27쪽. 자, 227쪽에 보시면 1번. 폴리스의 높은 곳에 신전과 성벽이 있는 걸 뭐라 했죠? 그죠? 아크로폴리스. 자, 2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을 땄어요. 뭐죠? 그죠? 알렉산드리아. 자, 로마 공화정에서는 두 명의 누구? 그죠? 집정관.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게 누구라 했죠? 원로원. 법입니다. 법 진짜 중요하다 했어요. 시민한테만 시민법.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만민법. 자, 페리클레스는 유명한 민주정치를 구가했던 왕이라고, 아니, 그 정치가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리을. 알렉산드로스 어디로 갑니까? 그죠? 헬레니즘, 문화. 아우구스투스, 제정, 황제의 정치.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공인. 뭘로 공인했다 했죠? 여기 보시면 위로 가볼까요? 그렇죠.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에서 소위 말하는 공인, 공적으로 인정, 승인, 승낙해줬다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비난했죠?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했죠? 그라쿠스 형제는 호민관이었습니다.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됐어요.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 중요하다 했습니다. 227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한국사도 들어갈 겁니다. 보세요. 자,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신라 통일은 했죠? 자, 신라 통일하는 건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중국도 상황이 바뀌어요. 중국도 상황이 바뀌어서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 통일하고 자,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교과서 한번 찾아볼까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 78쪽? 맞나요? 맞죠? 78쪽. 자, 1번 한번 적어볼게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일단 항상 전성기는 한강 유역이라 했죠?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교과서 한번 봐보실래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78페이지에 여기 지도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 보시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고구려하고 백제는 신라가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신라를 좁니다. 신라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신라는 어떡하지? 나 갈 데가 없는데 신라가 갈 곳은 바로 이 중국이라는 거죠. 수나라하고 당나라. 수는 빨리 망해요. 나중에 당이 오래 가는데 수나라하고 당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은 이렇게 친구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학습지로 가볼게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위아래 남북으로 이어졌다 해서 남북 세력이라고 해요. 고구려, 돌궐, 백제, 일본. 반대로 신라하고 수하고 당은 동쪽, 좌우죠. 그래서 동서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고구려하고 수하고 당. 고구려가 이제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중국하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보시면 수나라는 계속 세력을 팽창하면서 주변 나라를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해요. 요서는 배웠죠? 요하의 서쪽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수문제 황제 이름이에요. 망했어요. 수양제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그것도 안 됐어요. 고구려 침략한 수나라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다 져요. 다 지고 고구려의 살수 대첩이 진짜 유명하죠. 별표. 4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반드시 들어봤어야 하는 인물 을지문덕.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에서 고구려가 빛나는 승리를 거둡니다. 당나라하고도 전쟁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당이 잘 지내요. 그런데 태종이 즉위를 해요.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 사람은 주변을 자꾸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고구려가 이 태종이 쳐들어올 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 천리장성이라고 해요. 천리장성이라는 성을 쌓아서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당나라에 크게 대응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시성 싸움 유명해요. 요동성도 유명하고. 하지만 모두 다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고구려가 격퇴했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가볼래요?
중국 중심의 국가 질서에 국제 질서에 복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자, 삼국 통일 과정 볼게요. 결과는 알고 있죠,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죠? 신라죠. 근데 이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구랑 손을 잡고 당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이게 되게 비난받는 부분이긴 하죠. 자, 보시면 백제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이 고구려가 망합니다. 백제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의자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자왕의 사치와 향락, 지배층 분열, 그리고 보시면 나당의 연합. 나당이라는 것은 신라 플러스 당이 나당이에요. 여기 나하고 당.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했대. 근데 들어봤죠? 계백이 결사항전했고 모두 죽었다. 결국에는 사비성이 함락이 됩니다. 백제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류성, 임존성, 성 이름이에요. 여기 들어갈 사람 한번 써볼까요? 8번 써보세요. 8번 뭐라고 쓰면 돼요? 복신. 임존성은 뭐라고 쓰냐면 그렇죠, 흑치상지라고 씁니다. 흑치상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복신 그리고 흑치상지.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요. 그리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백강전투. 근데 일본이 져요. 집니다. 백제하고 일본은 굉장히 친하죠. 자, 다음 가볼게요. 여기 보면 나당연합 누구하고 누가? 신라 플러스 당. 자, 보시면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김춘추죠. 김춘추가 가서 동맹을 맺어옵니다. 자, 근데 처음에 동맹을 맺을 때 이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바로 어디 땅은 너네 가져라. 나중에 줄게. 그래서 대동강. 대동강 위쪽은 중국 당이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먼저 백제가 망했죠. 백제 망하고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아까 누구? 그죠. 영계소문. 영계소문이 666년에 사망을 해요. 이제 영계소문 죽고 나서 아들하고 동생하고 이제 막 싸우면서 지배층이 분열이 됩니다. 그때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668년에 망하게 돼요. 고구려 부흥운동의 경우에는 10번 누구라고 쓰냐면 건모자입니다. 건모잠. 건모잠. 건모잠이라는 사람, 고현무, 안승이라는 사람이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한 이유는 내부 분열이에요. 다음, 이제는 신라는 당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신라하고 당의 전쟁, 나당 전쟁. 왜냐? 당이 웅진도독부라는 건 옛날 백제 땅이에요. 안동도부는 옛날 고구려 땅에, 계림도독부는 지금 신라 땅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정치 기구를 만들어놔요. 이거는 이제 당이 아예 접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죠. 자, 11번에 이 중요한 전투 두 개 있습니다. 별표해주세요. 11번에 들어갈 전투는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 이거 성입니다. 그리고 기벌포니까 당연히 포구, 바다 쪽이겠죠. 이 전투에서 모두 다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는 이제 나가게 되죠. 중요합니다. 자, 모든 역사적 사건의 의의와 한계는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해. 별표.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 삼국민이 통합되고 민족문화 발전의 계기다. 그런데 고구려의 땅, 그 넓은 땅 다 잃어버렸죠. 다 넘겨버리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12번 보시면은 무슨 강 이하로? 그렇죠. 대동강. 대동강 아래밖에 차지할 수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통일신라 문화 발전, 이것도 간단히 볼게요. 조금만 힘냅시다. 자, 보시면 무열왕의 경우에는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돼요.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실제로 통일합니다. 676년. 자,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뭐가 강해져요? 그죠? 왕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집니다. 신문왕의 경우에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 별표입니다. 이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귀족 세력을 억압해요. 여기 보면 김음돌의 반란 진압했다. 김음돌은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김음돌 세력은 이 왕의 버금가게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학, 학교를 세우고 뭘 폐지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노급이라는 건 땅을 아예 그냥 그 지역 다스리는 걸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막 갖다 쓸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서당으로 정비한, 구서당은 이제 군사 세력이에요. 군대. 그리고 누구를 등용한다?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왕을 도와줄 수 있는 4번 육두품. 들어봤을까요?
진골 밑에 세력이죠. 진골 밑에 육두품 세력을 등용해서 씁니다. 다음 2번. 자, 5번. 뭐 누구 중심? 집사부. 집사부는 정치 기구입니다. 집사부 중심으로 집사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시중이에요. 또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중시라고도 합니다. 시중 중심으로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의 정치였던 화백회의가 힘이 이제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자, 화백회의에서 가장 높은 사람, 소위 말하는 상대등이라 했죠. 권한이 약해집니다. 전국을 몇 개의 주로? 9개의 주로. 주 아래는 군과 현,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수도 외의 중요한 지역에 5개의 뭐를 만든다고? 5번 볼까요? 7번인가요? 7번. 작은 수도라고 해서 소경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구주, 우소경. 그리고 군사는 9개로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구서당의 경우에는 중앙을 지키는 애들을 말해요. 그러면 지방은 달라요. 지방의 경우에는 10정이라고 합니다. 10정. 정이 10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당하고는 다시 교류를 시작을 해요. 교류도 하고 승려도 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 있죠? 장보고. 장보고가 등장해서 청해진 설치하고 해상무역 장악하고. 여러분 여기 신라방, 신라서, 신라원 이거 다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일본하고도 장사합니다. 서쪽 지역 장사합니다. 해초 중요한 별표. 왕호, 천축, 국전 별표. 5개 왕 왔다 갔다 했다. 5개의 천축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도 갔다 온 겁니다. 인도의 불교 부처님 이야기 듣고 오려고. 자, 9번에 한번 써볼게요. 9번에는 먼항, 울산항, 당항성. 당항성은 중국 쪽에 있습니다. 국제무역학으로 크게 번성을 했다. 불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대중한테도 불교가 많이 유행을 해요. 당에 유학하고 귀국한 후에 화엄사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부석사는 절도 세우고 사실은 출신은 왕자고. 이 사람 누구예요? 자, 의상대사. 여러분 그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은 거 아시죠? 그 해골물 먹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의상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원샷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유학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의상은 그대로 유학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한 게 바로 화엄, 사상, 부석사. 자, 11번 써볼까요? 대중화. 누구나 다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원효대사죠. 원효. 원측도 스님이고 해초, 왕호, 천축국전 중요하다 했죠? 탑 엄청 중요합니다. 탑 무조건 별표. 교과서에서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12번 이거 진짜 유명하죠. 가본 사람 많죠? 불국사, 석굴암. 쭉 넘어가서 보시면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얘는 별명이 있거든요. 원종, 그죠? 에밀레종입니다. 다음 유학의 증진. 유학을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쓰고 공부하는 게 국학이죠. 자, 13번 보시면은 시험을 봅니다. 뭐라 하냐? 독서, 삼품과. 시험 봐요. 독서, 책을 읽고 세계의 품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독서, 삼품과. 유학자. 자,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출신의 설총.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이두를 정리했다. 이두는 그 한자를 우리말로 쓰기 좋게 편하게 정리한 거죠. 강수, 외교 문서를 잘 썼다. 중국에 가는 문서를 쓴 사람이고 채치원 진짜 유명하죠. 채치원. 당나라의 빈공과. 빈공과라는 것은 당에서 보는 과거인데 이 빈이 손님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에 온 손님이 보는 과거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골 출신의 김대문이 화랑색이라는 글도 썼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다 중요합니다.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교과서 별표 해놓고 79페이지 쭉 보세요. 지도 다 보시고 자료도 다 보셔야 됩니다. 역사 탐구도 다 보세요. 사실은 다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 지도도 진짜 잘 나옵니다. 별표. 83쪽 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죠.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 다 꼼꼼히 보시고 학습 자료랑 다시 싹 맞춰보세요. 다음 1번.
자, 을지문덕이 수나라하고 싸웠대요. 어디서? 그죠, 살수 대첩. 자, 당으로 건너가 나당 연합 성사시킨 사람은 그 유명한 김춘추. 자, 3번 백제의 계백이 이끈 결사대가 항전했는데 결국에 졌대요. 어디에서? 그렇죠. 황산벌 전투 유명하죠. 다음 2번 백제가 멸망한 후에 건모장 등이 안승을 왕으로 받들고 백제 부흥운동 했습니까? 백제예요? 아니죠. 어디죠? 고구려죠. 자, 2번 맞습니까? 백제의 땅에는 웅진도 높고 옛날 백제의 수도 중에 웅진이 있었죠. 그리고 백제의 땅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내보였죠. 그가 동그라미. 2번 맞나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맞죠? 중요합니다. 별표. 자, 진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바로 여기 통일신라의 문화 부분이거든요. 쭉 보시면 보세요. 구주 오소경도 여기 있죠? 9개의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주 맞죠? 그리고 5개의 소경. 소경 어디 있습니까? 소경. 여기 있죠? 경은 수도경, 서울경이에요. 근데 작은 수도, 작은 서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신라의 수도 어디죠? 여기죠? 경주. 사실 구석에 있잖아요. 너무 구석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구석에 치우친 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한 땅에다가 소경이라는 거를 굳이 만들어 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쭉 볼게요. 여기 중요해요. 신문왕의 개혁.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해주세요. 신문왕 개혁은 다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꼭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죠? 아까 나왔던 울산항 여기 있네요. 그죠? 울산항, 당항성, 장보고의 청해진 어디 있습니까? 청해진. 중요해요. 별표. 그리고 신라가 있으면은 신라 위에는 누가 있죠? 그죠? 발해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 이제 세운 나라죠. 발해. 다음 시간에 발해 할게요. 쭉 보시면 장보고 당연히 보셔야 되고. 자, 서양 문물, 서쪽 지역 문물이라 했죠? 쭉 보시면 여기 있다. 해초. 중요합니다. 해초가 바닷길로 이렇게 가요. 바다로 가서 쭉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해초가 지은 게 뭐다고? 왕호, 천축국, 전. 쭉 넘어갔어. 불교 중요합니다. 의상대사가 하신 말씀. 이게 바로 화엄입니다. 화엄은 뭐냐면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어렵죠.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는 조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효대사는 뭐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바로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맨날 얘기한 게 있죠. 뭐만 얘기하면 된다고? 그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 불교의 대중화. 쭉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보셔요. 여러분 이거 주고 무슨 시대냐고 물어보면 아셔야 됩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진전사지. 진전사지는 유명한 게 보시면 뭐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 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중요합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장 잘 나오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문화 파트거든요. 탑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보시고 석굴암 넘어갈게요. 바로 이거네요.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정말 좋은 자리에 혼자 조명을 딱 받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작아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정교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읽어보세요. 채취원도 있네요. 빈공가도 있네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1페이지. 자, 통일신라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 장관, 그 제일 높은 사람 뭐라 했죠? 시중이라 했죠. 네, 어떤 왕은 중시라고 한 왕도 있습니다. 다음 2번. 통일신라의 중앙, 수도를 지키는 게 중앙이죠. 중앙구는 뭐라고? 그죠? 구서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9개라는 소리잖아요. 9개는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말갈 사람을 다 짬뽕해서 만든 겁니다. 통일신라 국제교역항은 뭐가 있다 했죠? 그죠? 울산. 중국 쪽에는 당항성. 그죠? 다음 2번. 통일신라는 수도 이외의 중요한 지역이 5개의 뭐를? 그죠? 작은 수도, 소경. 맞네요. 자, 원효가 당에 유학하고 왔어요? 이거 아니죠. 누구예요? 의상대사죠. 의상. X. 원성학 때 국학이 설립됐나요? 아니죠. 국학은 누구냐?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X. 원성왕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원성왕은 뭐냐면 원성왕의 경우에는 독서 상품권입니다. 별표해주세요. 독서 상품권 책을 읽고 세계의 품으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죠.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밑에 1, 2, 3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독서 상품권. 여러분 여기 다 중요합니다. 부처님 세상 불국사 읽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발해할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다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고 복습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고생하셨어요.